안녕하십니까, 로프트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 알아보는 꿀팁 3단계 방법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킹이란 영어인데요, 틈새 메운다는 뜻이에요. 보통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사이 샤시나 다른 면 사이를 메우는 역할을 하네요. 메우는 작업을 하는 게 코킹이라고 하고, 실내에도 실리콘 작업들 하는 것들을 거의 코킹이라고 부릅니다. 외벽 실리콘 작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외벽 실리콘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바깥에 보면은 샤시 바깥에 실리콘들이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벌어진 것들이 있으면 비가 이렇게 내릴 때 이 틈으로 물이 다 들어가고, 이 물이 밖으로 바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실리콘만 잘 처리를 해줘도 비가 새는 증상의 거의 80% 이상은 창틀에서 비가 새는 경우 증상의 80% 이상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이 정도 상태는 되게 오래된 상태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7, 8년 정도 이후부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르면 5년 된 아파트도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 갈라지고, 보통은 7, 8년 이후에는 매년 매 분기마다 혹은 매 반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가 새기 전에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요, 입주할 때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공사를. 그러면은 이 아까 7, 8년 된 연식이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갈라지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단체로 공사를 했어요. 단체로 공사를 했을 때는 보통 단체 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실리콘 처리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할지 안 할지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하면 샤시를 교체했어요. 샤시를 교체한 지 7, 8년 됐다. 다시 할 때가 됐고, 빠르면 4년, 5년 된 상태에서도 실리콘 상태가 나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 2년밖에 안 됐다. 대부분 상태 좋아요. 1, 2년밖에 안 됐으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창을 제외하고 시공을 하셔도 괜찮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 와서 언제 시공했는지 몰라요. 중간에 이사 와서 시공했는지 모를 때는 그냥 바깥에 보고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바깥에 보면은 고개를 내밀면 이렇게 실리콘 상태를 볼 수 있고, 특히 창틀 이렇게 사각형이면 사각형 코너 쪽에 많이 터져 있으므로 그쪽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공을 할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내부에서 시공하는 것과 외부에 매달려 시공하는 게 2가지가 있고, 각각의 기존 실리콘을 완전 제거하고 시공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고 시공하거나 라는 경우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내부에서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매달려 하는 게 조금 더 비쌉니다. 보통 그렇고, 어떤 데는 근데 내부에서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곳이나 이런 데들은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에서 시공할 때에는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는 게 보통이고, 전부 다 제거하기에는 사실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앞베란다에 난간이 있는 쪽에는 손이 안 닿아서 시공하기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내부에서 시공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시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실리콘을 완전 제거할 수 있어요.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할 때는 일명 덧방이라고 하는데, 덧방이 되는 조건은 일단 물론 제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덧방을 한다고 하면 실리콘의 접착 면적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실리콘이 접착하는데 접착 면적이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이런 상태의 경우에는 기존 실리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거를 다 하고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실리콘 코킹 작업, 외벽 코킹 작업을 한다, 바깥에 코킹을 해야 한다,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한다 하면 반드시 이 사각형 전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여기만 땜빵하고 여기만 땜빵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여기는 떨어지고 갈라져서 다시 또 시공을 다시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해가지고 이 실리콘 전체가 한 곳에 다 붙어 있어서 서로도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하고, 만약에 여기 부분적으로만 땜빵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거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이게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작업해야 된다는 거. 이제 작업 방법을 결정했고, 업체들을 불러서 견적을 알아봤다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렇게 그 다음이겠죠. 사실 이 실리콘 작업은 셀프 작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이는 노력 대비 성능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일단 업체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공사들, 집 수리하는 것들은 동네에 있는 업체들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동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많이 맨날 바쁘다고 하는 업체 소재지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AS가 잘 되는지, 연락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많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듣는 얘기는 2년 전에 했는데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돼요. 1년 전에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업체 소재지와 업체가 어떤 족적을 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도 이 업체는 AS도 잘 오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연락이 잘 된다. 이게 사후 서비스가 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소재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시공 자재를 어떤 거를 쓰는지. 실리콘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창호 전용 실리콘을 쓰는 거는 이제 가장 가성비가 좋고, 그런데 창호 전용 실리콘 중에서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품질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실리콘을 사용하는지, 저는 다우 코닝 1001번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거 특징은 창호 전용 실리콘이라서 반영구적으로 이 실리콘 수명이 있고, 그리고 이 탄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샤시는 사실 충격이랑 바람 이런 거에 있어서 떨어지는 실리콘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이런 거를 완충작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거는 페인트 작업이 예정돼 있으면 이 실리콘을 사용하면 페인트가 안 발리기 때문에 이 실리콘은 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만약 그럴 도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성 실리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전처리 작업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전처리 작업은 그 아까 접촉 면적을 말씀을 드렸죠. 접촉 면적에 프라이머 도포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겉에 있는 먼지, 겉에 있는 실리콘들을 얼만큼 제거를 하고 그만큼 실리콘의 접착 면적을 확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작업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업체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쌓아온 실적들을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부터 광고입니다. 저희는 지금 작업하는 곳은 울산, 부산, 경남 일부 지역, 그리고 대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 2세대 이상 시공 시 1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세대당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줄에 타니까 이렇게 할인을 하는데, 아파트마다 작업 방법마다 비용이 다르니까 연락을 주셔야지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